60대를 넘기면 알게 됩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가까운 행복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이 들고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비슷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여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서운하고 외롭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자녀가 잘나서? 건강이 좋아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도 있고 자식도 잘 됐는데 불행한 노인이 있고 별것 없이 사는데 웃으며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이 차이가 무엇인지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불행한 사람들 대부분은 큰 불행을 겪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태도를 평생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60대에 70대에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분명 무언가 달라질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체력이 줄고 시간이 줄고 관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니 비로소 보입니다. 내 삶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요.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대로 괜찮은 건가? 나는 뭘 하며 살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덮으려고 더 바쁘게 삽니다. 자식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체념합니다. 이제 다 늙었는데 뭐 하며 그냥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불안해하지도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삶의 중심을 잡고 삽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평범하지만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제가 오랜 시간 관찰한 결과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사실 3개의 큰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는 것.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 셋째,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 제가 만난 행복한 노인들은 결국 이 3가지를 가장 먼저 바꿨습니다. 비교, 집착, 그리고 지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 비교를 멈추는 것. 비교는 노후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짐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1.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행복한 노인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더 벌었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불쌍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72세 되던 해 김영수 씨는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손자 자랑,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데 자기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딸은 이혼하고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영수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괴로웠습니다. 집에서 혼자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박정자 씨도 자식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딸은 시집가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자 씨도 처음엔 친구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면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8세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남들 잘 되는 게 내가 못 되는 건 아닌데. 그날부터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자식 자랑을 들어도 그래, 참 잘 됐네 하며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년 후 영수 씨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정자 씨는 72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같은 자식 걱정을 안고 살지만 삶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비교를 끊지 못하면 노후는 반드시 쓸쓸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비교를 끊는 순간 노후가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축, 집착을 내려놓는 것. 집착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욕심, 복잡한 관계를 놓을수록 인생이 다시 돌아옵니다. 2.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는 사람. 행복한 노인들은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부모는 평생 자식 눈치를 보며 삽니다.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송미란 씨는 70대 초반까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반찬해주고 손주 봐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좀 쉬고 싶어요. 미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아들 말고 내 인생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 후 미란 씨는 복지관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붓을 들고 색을 칠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미란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아들과 통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손주를 봅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만 만나니 만날 때 더 반갑습니다. 같은 동네의 한 할머니는 82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아들에게 매달립니다. 매일 전화하고 안 받으면 화를 냅니다. 아들은 점점 피합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가장 외롭습니다. 이걸 못 놓은 부모가 80대에 가장 외롭습니다. 3.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 행복한 노인들은 욕심이 적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숙 씨는 70세에 대출을 받아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후회했습니다.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비는 많이 나가고 혼자 사는데 집만 넓었습니다. 밤에 혼자 넓은 집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결국 인숙 씨는 2년 만에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면 윤석준 씨는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살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걱정할 일도 불안할 일도 없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평화로워집니다. 4. 인간관계를 정리한 사람. 행복한 노인들은 인간관계가 단순합니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두세 명이 낫습니다. 최동식 씨는 60대 중반까지 여러 모임에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허전했습니다. 그때부터 동식 씨는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마음 맞는 친구 두세 명만 남겼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이제 동식 씨는 한 달에 두세 번 진짜 친구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훨씬 행복합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놓는 만큼 다시 내 인생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 축,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 행복은 나중이 아니라 오늘의 몸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지금을 사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 행복한 노인들은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돈도 자식도 좋지만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60대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70대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명애 씨는 65세부터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75세가 된 지금 명희 씨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혼자 장도 보고 여행도 다닙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철수 씨는 70세까지 건강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골프도 쳤습니다. 그런데 71세 어느 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73세에는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5세 철수 씨는 집 밖에 나가기 힘들어합니다. 단 5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어떤 상태든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6.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행복한 노인들은 거창한 목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들이 소중해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산책하며 보는 하늘, 친구와 나누는 수다. 안병호 씨는 은퇴 후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TV만 봤습니다. 밤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굳이 큰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지금 병호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립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오전엔 동네를 걷습니다. 오후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호 씨는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니까요. 인생은 거창한 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7.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행복한 노인들은 감사합니다. 크게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허정혜 씨는 78세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참 복만치 하며 웃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잖아. 밥도 혼자 해 먹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정혜 씨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이웃이 인사한 것, 좋아하는 반찬을 먹은 것. 그렇게 감사를 세다 보니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기술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한 것을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사실 3개의 큰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 자녀에 대한 집착, 욕심, 복잡한 관계를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누리고 감사하면 충만해집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삶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노후를 가릅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웠다면 오늘은 나만 보십시오. 건강을 소홀히 했다면 오늘은 30분만 걸어보십시오. 복잡한 관계에 지쳤다면 오늘은 진짜 친구 한 명에게만 연락하십시오. 자녀에게 매달렸다면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거창한 것을 찾았다면 오늘은 작은 일상을 누려보십시오. 욕심이 많았다면 오늘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해 보십시오. 불평했다면 오늘은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그러면 1년 후, 5년 후 당신의 노후는 지금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70대에도 불행한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60대에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60을 넘기면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뒤돌아본 시간보다 짧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요. 이제는 남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정리하고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별거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편안히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비교했는가, 집착했는가, 감사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는 사람이 결국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응원합니다.